안녕하세요. 리프노동법률사무소 오지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 관계의 필수인 기본 중의 기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야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근로계약서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작성돼야 되는 필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얼마인지 쓰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금액만 이렇게 단순히 쓰는 근로계약서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이런 것들이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항목별로 얼마인지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급, 주급, 월급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상 구성 항목이 급여 명세서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포괄임금제랑 고정어티제를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정어티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월급 안에 기본급이 얼마고 고정연장수당이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들어가고 통상시급이 얼마라서 이렇게 계산됐다라는 이렇게 금액 얼마, 몇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계산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고정어티제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며칠에 지급되는지,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이런 지급 방법도 계약서에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이건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근무 요일별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고 하면 요일별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이면 30분, 이제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주시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휴게시간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8시간 이상인데 그냥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에 1시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근로자가 나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했다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상 사실 근무시간 중 1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저희 증거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에도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시간은 반드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시간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 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일요일인데 그런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소정근로일 자체를 그냥 처음부터 수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잡으시고 월화 중에 주휴일을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랑 합의하셔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달력의 빨간 날, 즉 그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내용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인데요. 연차휴가를 그 근로기준법상에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도 무관한데 만약에 회계일자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 근로계약서에 회계일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일자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시는 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장소와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필수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리퍼노동법률사무소의 오지슬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